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이 벨라루스에 새 거처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진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월 30일 상업 위성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벨라루스 도시인 아스포피치 인근에 버려진 군 기지 안에 최소 250개에서 300개 이상의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위성 사진은 지난달 29일 30일 촬영된 건데 폭 16피트, 길이 36피트인 250개 이상의 주거용 텐트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 바그너 용병이 반란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지난달 24일로부터 이틀 뒤인 26일 텐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원시설로 추정되는 천막과 기지 정문에 추가 경비시설 등도 세워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기지가 2018년 벨라루스군이 떠난 이후에 쭉 비워진 상태였다 그러면서 지난 27일 전까지 이 지역에 텐트가 없었다가 하루 만에 텐트가 여러 줄로 늘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텐트가 설치된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곳에서 지낼 이 군인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도 가장 최근 사진을 봤을 때 이 기지 서쪽에 있는 차고와 건물 등지에도 군용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고요. 이 벨라루스 내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벨라루스 하준 프로젝트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바그너 용병의 대규모 이동을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벨라루스 언론인 벨라모바는 지난 26일 텔레그램에 이 지역 주민들이 첼 마을에서 이상한 활동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한 주민은 50명의 사람들이 바그너 그룹을 위한 캠프를 짓기 위해서 동원됐고 여기에는 1780개의 4인 벙커베드와 400개의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이 텐트가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미국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는 워싱턴 포스트의 이 타이밍은 바그너와 텐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기지와 내부 시설물은 반란 사태를 중지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용병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인 올레그 즈다노프는 자유유럽 방송에 바그너 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캠프 건설을 시작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킹스 칼리지 런던 전쟁학과 러시아군 전문연구원인 마리나 미로는 바그너 그룹은 느린 군대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루 만에 모스크바 앞까지 진출했다면 이미 벨라루스에 캠프를 짓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바그너 용병들의 벨라루스 이동 가능성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는 없지만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바그너 그룹을 이끄는 에브게니 프리고진의 행방입니다. 일단 지난 27일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를 떠나서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 부근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비행기에 프리고진이 탑승했는지는 한동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루카센코 대통령은 자국 벨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오늘 벨라루스에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서 크렘린궁은 반란 중단 이후에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29일에는 프리고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목격됐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인 폰탄카가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프리고진으로 보이는 남성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네바 강변 앙글리스카야 제방 헬기장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륙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베이지색 티셔츠가 이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착용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매체는 경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해 가을 바그너 그룹
용병 장례식에서 프리고진과 함께 있었던 남성과 매우 닮았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헬리콥터 세부 정보를 확인한 결과 프리고진과 관련된 회사의 소유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동선과 관련해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27일 오전에 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간 뒤에 밤엔 러시아로 출발했다는 추정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프리고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코앞에 있는 셈이라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프리고진은 반란 사태 이후에 러시아 내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그룹 사업을 인수하는 절차에 나섰고 프리고진은 러시아 비밀 요원에게 암살당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과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간에 이 강력한 밀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을 끕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벨라루스 국영 벨타 통신을 인용해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용병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해서 군사훈련을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벨라루스 독립기념일 연설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바그너 용병들은 아직 여기 없다 그러면서 내가 요청한 대로 만일 바그너 교관들이 와서 전투 경험을 전수해 준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바그너 용병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상적인 문명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고 서방으로부터 철저히 미움을 샀다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을 겨냥한 공격의 또 다른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두고 CNN은 루카센코 대통령이 바그너 용병 초청을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CNN은 루카센코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을 포용하는 발언을 내는 시점에 맞춰서 프리고진과 관련된 러시아 매체들의 운영이 동시에 중단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모두 프리고진이 이끄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패트리엇 미디어 그룹에 속해 있는데 전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언론 규제 당국이 이들 프리고진 관련 미디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과연 러시아에 남아있는 바그너 용병들이 이 벨라루스로 직결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현지 시간 1일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를 인용해서 바그너 용병들은 우크라이나 내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그너 용병들은 제갈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 본토 또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있는 바그너 용병들은 모두 벨라루스의 새 기지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그동안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바그너 용병 사무실도 이곳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바그너 본사는 이미 러시아 보안군에 의해서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라루스의 바그너 용병 집단은 과연 누구에게 칼끝을 향하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29일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군사 조직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단이고 어떤 대가를 치러도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도나우 국장은 이 같은 정보를 얻은 경위 등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리더십이 위태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 권력의 안정성에 대한 미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리고진의 망명지 벨라루스 방면에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3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및 보안군으로부터 북쪽 이웃 국가인 벨라루스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에 군 사령관들에게 우크라이나 북부군 강화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루카센코는 프리고진의 바그너 용병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벨라루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망명 중인 이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바틀라냐 치하노우스카야의 측근은 로이터 통신에 루카센코는
푸틴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푸틴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체류하면서 벨라루스의 취약한 이 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징검다리로 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푸틴에게는 당당하게 경제적 원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뒷배인 바그너 용병을 믿고 있다는 의미겠죠. 문제는 이 프리고진이 과연 언제까지나 루카셴코의 뒷방에서 훈수나 두고 있을 것인지, 이건 두고 봐야 합니다. 당장은 반란 이후 이 부대들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한 아프리카 사업 등을 푸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추슬러야 하는 과제가 당면에 있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